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드디어 추가 모집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주의사항하고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모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추가 모집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께는 더 큰 확신을 안겨 드릴 것이고,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께는 나름대로 이제 판단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전년도 대학 리스트를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올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대강 이 정도의 라인업이 뜬다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을 해보면은 일단은 정시 미등록 추가 마감, 추가 합격 발표가 16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등록 마감이 이제 어제 17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모집을 앞두고 있는데요. 추가 모집 대학 리스트는 20일 월요일 날 이제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 거고요. 20일에서 28일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28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추가 합격 때도 다 보셨겠지만 이게 추가 모집은 페이스가 훨씬 더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가 합격 때 여러분들이 합격 통보를 받았으면은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등록금을 납부했어야 되잖아요.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불안하니까 합격 통보를 받았으면은 바로 그냥 그 당일날 등록금 납부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뭐 계좌이체 한도가 걸려 있으면 그런 거 미리미리 다 해제해 놓으시고, 아니면은 뭐 조치를 해 놓으셔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혹여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은행에서 뭐 처리가 안 돼서 뭐 대학교에 저기 봐달라고 전화해봤자 그 사람들 그거 안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미리미리 등록금 준비해 놓으시고,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그 원서 지원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군데 넣고 뭐 한두 군데 대학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군데 중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격 통보를 받으면 바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대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이 1번 대학하고 2번 대학 중에 어디를 가야 되지? 막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으면 우선순위의 대학을 미리 정해놓으세요. A, B, C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가지고 이제 A 학교랑 B 학교가 동시에 걸린다 그러면 바로 A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추가 모집을 하시려면은 정시 모집에 합격을 하고 등록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합격을 하고 내가 만약에 등록을 했어. 우리 자녀가 등록을 했어. 이런 경우에 추가 모집을 지원하시려면은, 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포기하셔야 돼. 등록 포기라는 거는 3월 1일 이전에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록금을 납부하셨다면은 환불 요청을 걸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등록 포기예요. 그렇게 해서 원적 대학에 합격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만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 걸어놓은 상태에서 추가 모집을 한다. 그러면 이중 등록이 돼가지고 여러분 둘 다 무효 처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3월 1일을 넘겼어. 만약에 3월 2일 날 신청을 했어. 그럼 여러분 등록 포기가 아니라 그건 자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 모집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3월 2일 날 등록 포기를 신청하잖아요. 그 의사를 밝히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이중 합격이 돼가지고 둘 다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미리 추가 모집을 지원하시려면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그냥 합격 이력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는 합격을 했다고 해도 3월 1일 이전에 등록 포기 의사만 밝히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합격한 이력이 있으면 아예 그 자체로 그러니까 등록을 하건 말건 그냥 합격한 그 자체만으로도 안 돼요. 추가 모집은 안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시의 경우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산업대랑 전문대 합격자 같은 경우는 횟수 등록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갖다 하시는데 이 추가 모집이 정시 모집 점수보다 절대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학사가 올해 이제 좀 뻥이 많이 났는데 그래도 보편 타당한 기준은 진학사밖에 없으니까 진학사 기준으로 해서 칸수가 정시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른바 낙동강 오리알이 된 아이들이 이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진학사 같은 경우에 이게 올해 조금 뻥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붙었어야 될 아이들이 이제 못 붙었어. 뭐 이런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몰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시 모집 점수보다 절대 낮지 않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2019학년도처럼 예외적인 사례가 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 추가 모집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 같으니까 인서울 합격선 폭락 사례가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예비도 못 받을 친구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고 올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9 수능 난이도 자체가 워낙 높았어요. 워낙 높았고 국어에서는 이제 뭐 우주론이니 이런 이제 그 지문 어려운 지문이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학년도 그 다음 연도의 수험생 수가 이제 7만 명 감소한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도 올랐고 점수도 안 나왔고 다음 연도에 이제 수험생 수도 빠진다고 하니까 애들이 N수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뭔가 보이겠다 해서 이제 빠르게 N수 결심을 많이 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낙동강 오리알에 해당하는 요 이제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발빠르게 N수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커트라인이 쭉 낮아졌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제 추가 합격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이제 수험 생활을 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합격에 미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졌을 것이고 이렇게 추가 합격을 미등록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추가 모집의 전체 인원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모집이 2019학년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인원으로만 보면은 전년 대비 1000명 정도가 이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층에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대거 이제 N수를 하겠다고 미리 결심을 하는 바람에 과기대나 세종대, 숭실대, 홍익대, 국민대, 단국대, 인하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추가 모집의 인원이 이 학교들에 한해서는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전체적인 인원은 1000명이 감소를 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상위권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이 증가를 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예측을 하고 추가 모집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친구들은 네, 그때 이제 자기의 점수보다 훨씬 높은 대학에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흐름을 잘 몰랐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안타깝게도 N수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는 흐름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홍대랑 숭실대 쪽, 네, IT 전기 전자 계열 쪽에서 TO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빠르게 N수 결심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학과들과 학교들의 경우에 경쟁률이 특히나 낮았고 자연계의 경우 입결도 이제 4등급대짜리들이 홍대랑 숭실대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궁금하시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능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수험생 수가 이제 감소할 전망이 크면은 이제 추가 모집에 있어서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수능 난이도가 높으면 수능 난이도가 높으면 그리고 수험생 수가 감소할 예정이면 아이들이 알아서 N수생 하고 그 N수를 결심하기 때문에 예, 걔네들이 이제 쭉 빠지고 나면은 중간층 애들이 추가 모집에 도전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올해의 수능 난이도 자체는 조금 낮았습니다. 근데 무작정 낮은 게 아니고 수학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웠죠. 수학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요런 정도는 글쎄요 100%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50% 정도 이상의 그래도 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세모 정도 세모 정도가 될 수 있겠고 내년도 수험생 수는 감소할 전망이라고 통계가 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한 해 더 할 결심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층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제 추가 모집으로 쭉 빠지고 나면 그래도 2019학년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올해에도 역시 추가 모집에 있어서 그래도 기회의 창이 좀 열려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요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는 진학사 칸수를 기준으로 해서 진학사 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시하고 유사하지만 이게 추가 모집에는 지원 횟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진학사 칸수에 비해서 한두 칸 정도 높은 학교와 학과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두 장 정도만 써보세요. 한두 개 학교만 써보시면 의외로 여기서 이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보시고 추가 모집을 들어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정시에서 어렵게 추가 합격을 한 경우나 아니면 진학사에서 좀 스나이핑을 해서 합격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굳이 욕심을 부리지 말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추가 합격도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진학사에서 너무 이제 안정권으로만 써서 좀 이제 자신의 그 티켓이 아깝다 하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이제 포기를 하고 추가 모집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대치동 빅마우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시 정보, 국어 정보, 심리 정보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